이따 끝나면 저한테 점수 말해주세요. 알겠죠? 카톡으로. 일단 다 패스합시다. 솔직하게 12번, 13번, 14번 다 무난무난스 했어요. 15번 문제는 네 뭡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생각하시면 되죠. 거리의 비가 1대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바로 생각하셔서 1대2 내분점과 1대2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점 P가 되고 넓이를 2등분했다 했으니까 사실 중심좌표도 다 나온 상태죠. 그래서 중심좌표를 관통한다 를 통해서 15번을 해결하시면 되고 16번은 꺾은 선인데 뭐 사실 P가 정해져 있어요. P좌표가 정해져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 선분 BC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원 끝점까지 이렇게 연결시킨다. 그냥 뭐 무난무난스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17번 가봅시다. 17번. 일단 주간 테스트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문제였죠. 그쵸? 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고 제가 느끼기엔 딱 이랬어요. 17번, 18번, 19번 그나마 기하적으로 조금 해석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약간 17번? 아 근데 그것도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나마 오케이. 18번 논술형 1번은 기하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연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연산이 어렵고 자 연산에서 공수원 기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 문제들을 봤을 때. 그래서 공통수학 원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알렸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 자 뭐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는 안 그러겠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공수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제 언급했던 시험이라고 전 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공수원으로 풀려요. 보세요. 일단 17번은 우선적으로 이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풀 때 x에 관한 오름차순을 먼저 선정리를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x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은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두 직선이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x 주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배의 y 마이너스 2,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y 마이너스 2랑 y 플러스 1 설정해 준 다음에 크로스에서 y 마이너스 5를 만들면 돼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안 되고 여기다 2배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배 하면 돼요. 그러면 2y 빼기 4에서 y 더하기 1을 빼는 거니까 y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통해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두 직선이라고 함은 이거라는 거죠. 얘랑 얘. 연계가 이렇게 된다. 네, 요거를 일단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공수원 기법이 이미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는 안 나오겠지. 아, 모르는 거라니까 진짜. 아니 이거 주간 테스트 내고 우리 그때 19번 문제였거든요. 19번 문제였는데 그 당시 애들 다 틀렸어. 근데 이거 강소국에 나왔잖아요. 다 틀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건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이란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이 직선들이랑 0,-1을 지나는 두 직선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먼저 잡아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의 교점이 3y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y가 1이 될 거고 1 넣으면 x가 2, 2,1을 지나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이 2,1이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 친구들 그려볼 건데 얘네들 그릴 때 그냥 절편으로 그어하시면 돼요. 얘가 4,0을 지나고 0,2를 지나겠죠? 4,0이니까 그 다음에 0,2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0과 0,1인가요? 아니죠. 0,-1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2,1이라는 거예요. 2,1 그림을 일단 먼저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직선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지나니까 그래도 같은 y절편을 지금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거죠. L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넓이가 9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시면.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럼 이제 넓이가 9가 되기 위해서 딱 봤더니 얘 넓이를 먼저 구해봤거든요. 얘 넓이를 구해봤더니 2고 3이니까 3밖에 안 돼요. 넓이가. 그럼 9가 된다는 거는 더 확장을 시킨다는 거죠. 임의로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결국 이제 알 수 있는 게
얘 면적이, 자, 풀이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얘 면적이 지금 9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면적이 지금 얼마다? 3이 됐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 면적이 얼마? 6인 거죠. 면적이 3과 6이잖아요. 꼭지점이 공유되고 있네? 1대 2입니다. 결국 또 나왔어요. 내분점, 1대2, 넓이 B, 길이 B. 왜냐면 앞에서 문제가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튼 첫 번째 풀이는 넓이 B를 활용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기억하셔야 될 거. 얘가 0,2였죠. 그리고 네가 2,1이에요. 내가 궁금한 건 얘죠. 내분점이 아니라 외분점을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외분점을 활용하려면 요 점과 요 점에 2대 3 외분점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일단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좌표가 나오겠죠. 그럼 0,2랑 2,1에 2대 3 외분점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4에서 0을 빼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1분의 2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이너스 4,4가 된다. 이렇게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마이너스 4,4다. 근데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를 잡으면 K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K1, K2니까 그게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반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면적도 9가 되려면 얘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얘 자체가 이제 9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상관 있습니까?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9고 여기 넓이가 9니까 결국에 넓이 B가 1대 1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결국 다 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중점 관계에 있다라는 거겠죠.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해됩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넓이 B가 똑같으니까 길이 B도 똑같을 거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얘니까 그걸로 세팅해 주면 되고 얘랑 더해서 나누기 위해서 2가 되려면 8이면 되겠죠. 또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끝났어요. 이제 K1 구합시다. K1을 구하시면 기울기니까 0,-1에서 0,-에서 여기까지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분의 5. K2는요. 마이너스 8분의 1. 됐죠? 두 개 더 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1이 답이다. 첫 번째 풀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이겠죠? 됐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평면좌표에서 어렵게 냈어요. 평좌에서 어렵게 내는 거는 내분, 외분밖에 없고 내외분은 도형의 성질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앞에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조금 접근 방식이 좀 힘들 수 있다. 대부분이 요걸 좀 잘 해석 못했을 것 같은데 요런 해석 기법을 기억을 해두자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주간 테스트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린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는 그냥 넓이 B 말고 길이 B 말고 그냥 단순하게 푸는 방법도 있냐? 이쪽.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이제 여기 넓이가 9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삼각형을 좀 쪼개올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가 지금 0,-1이고 여기가 지금 2,1이고 지금 내가 이 점이 궁금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면적이 지금 9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일단 높이부터 구할 수가 있죠. 왜? 0,-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y-4는 제로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여기를 h라 잡으면 얘가 h가 되고 요거는 이제 루트 5분의 0-1을 집어넣으면 6이 되겠죠. 그러면 h가 루트 5분의 6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난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 s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9가 돼야 된다. 그럼 요거 약분해서 얘 3으로 바꿔주고요. 얘 약분하면 3 되겠죠. 양변에 루트 5 곱해주면 네모가 3루트 5고 결국 이 길이가 3루트 5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내가 요 점의 좌표를 알고 있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비를 활용해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직선의 굵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죠. 얘가 2대 1이시니까 얘가 2대 1 대 루트 5겠죠. 따라서 너의 길이가 6이 되고 너의 길이가 3이 되니까 너의 좌표는 2에서 6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4, 1에서 3만큼 위쪽으로 4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는 거 계속 나오지. 하여튼 여기까지 풀이가 그나마 제일 쉬운 거. 나머지는 뭐 더럽게 풀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러면 실수가 나을 것 같아서 마음 졸이면서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수업 시간에 그 이제 설명했던 기법들을 활용을 해라.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정말 진짜. 그러면 이제 반대편도 보내면 되는데 반대편도 똑같아요. 아니 어차피 높이 똑같잖아. 그러면 이 길이도 3루트 5란 말이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 6만큼 오른쪽 보내고 5만큼 3만큼 낮추면 얼마가 돼요? 8,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오케이? 좋았던 문제입니다. 18번. 이거는 진짜 진짜 참 18번. 개인적으로 진짜 18번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되게 단순해. 하라는 건 진짜 없는데 연산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 봅시다. 양의 정수부터 말고 정수 A부터. 정수 A부터 이제 양의 정수 B.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양의 정수는 그냥 자연수라는 소리죠. 정수라는 조건을 줬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노가다 계산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일말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얘를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시오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시오 하면 무수히 많아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라면 한정돼 있죠. 식이 한 개지만 A랑 B를 추측할 수 있어. 뭘 통해서? A랑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노가다성으로 계산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공통수학 1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마지막 끝자락 쪽에 부정방정식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쓰셔야 되는 문제라서 상당히 좀 새롭다, 낯설다가 좀 강한 것 같아. 문제 자체의 풀이는. 근데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도 보시면 저런 조건의 문제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반영을 하신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두 개가 이제 수직 조건이고 그래프를 그리셔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는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뭘 해보자라는 거냐면 수식을 써보자. 그래서 원 2,a에서 자 저기에 동시에 접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직각인 도형에 원이 이렇게 동시에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 일단 쓰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의 형태를 좀 바꿔봅시다. y는 bx 플러스 2를 b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넘겨서 자, 이것도 양변에 b를 곱해서 계산할게요. b는 어차피 양의 정수라 했으니까 양변에 b를 곱해서 계산하면 x 플러스 by 마이너스 2b는 제로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형태를 바꿔놓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에서 어디까지? 2,a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다. 뭘로 동일하다? 반지름으로. 근데 반지름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린 표현을 둘 다 해보자는 거죠. 루트에 b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2a, 2b 마이너스 a 플러스 2 절대값 닫고 이게 r이랑 같을 거고요. 요거는 다시 루트에 자 b제곱 플러스 1분의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b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해석이 이렇게까지는 가능하시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볼 거냐? 우리가 R을 알 수는 없으니까 요 두 개를 일단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죠? 요 두 개를 같다. 그럼 양변에 이거 루트들을 다 지울 수 있고 그럼 결국에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건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얘랑 얘가 완전 똑같거나 2b-a 플러스 2가 2 플러스 ab 마이너스 2b랑 완전 똑같거나 두 번째는 두 개가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죠.
두 개가 서로 부호만 반대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걸 활용해서 얘랑 얘를 더합니다. 더하면 뭐 어차피 이거 소거 될 거니까 2 제거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플러스 ab가 0이다. 이렇게 돼요. 자,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 연산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건가. 방식은 이겁니다. A가 정수라 했죠. B가 양의 정수라 했죠. 자, 둘 다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연립방정식 아닙니다. 얘 또는 얘예요. 이 상황이거나 이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힌트가 있나요? 뭐 R 정도 하나 있죠? 그거 말고는 더 이상의 힌트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는 게 좀 쉽진 않아 보여. 그치? 처리하는 게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자, 우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A랑 B는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예요. 수식이 한 개 있더라도, 미지수가 지금 두 개 있지만 수식이 한 개 있더라도 노가다성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복잡한 식에서 정수의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잘 봐. B가 양의 정수라 했거든. 하필 B가 양의 정수야. 그러면 양의 정수로 뭔가를 구성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A를 넘기고 나머지를 다 좌변에 이항을 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가 넘어가면서 A랑 AB랑 더해지니까 A로 묶어서 B 더하기 1이 돼요. 그 다음 얘를 넘기면 이게 소거가 되겠죠? 넘기면 4B가 됩니다. 여기서 B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 플러스 1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나눌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바꾼 이유는 얘가 정수가 되는 B를 찾으시면 돼요. 이제는 A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B 플러스 1분의 4B가 정수가 되는 B 값들, 자연수들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B, A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B에다가 0을 집어넣지 못하거든요. 1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요. 1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 되니? 2가 되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봐요. 3분의 8이잖아요. 안 돼요.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3을 집어넣어볼까요? 3이 되겠죠? 4를 집어넣어볼까요? 5분의 16이 되니까 안 되죠? 5를 집어넣어볼까? 6분의 20 안 되죠? 7? 뭐 더 이상 안 되겠죠? 끝이에요. 이해됩니까? A랑 B를 찾을 수가 있어요. 순서상을 찾아줘야 돼요. 왜? 정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힌트가 너무 없으니까 주어진 부정방정식에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부정방정식을 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자, 얘를 넘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얘가 이제 넘어가면 A로 묶어볼게요. A로 묶으면 B-1이 되고 플러스 4는 넘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A라는 값은 B-1분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B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누셔야 돼요. 0을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B-1이 0 되는 B 값이 1이면 안 돼요. 우리 수투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수학2 미적분 1이죠. 미적분 1에서 함부로 0으로 나누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기억을 해둬라. B가 1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그럼 B가 1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B가 1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B에다 1 넣어봐요. 어떻게 돼요? 4는 0이죠.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B가 1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됩니까? B에다 1을 넣으면 얘랑 얘가 소거가 되니까 4는 0.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B는 1이 될 수는 없다. 그럼 또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정수. 포인트죠, 이게. 이거를 수식을 작성해서 식을 정리해서 얘가 정수가 된다 생각하기 까다롭습니다. 매우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B에다가 B는 어차피 계속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식을 뒀는지 알겠죠? B는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A가 정수기 때문에 음의 정수도 포함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B, A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긴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대입하기가 쉬워진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 알겠지? 왜 하필 A를 저렇게 뒀는가? 뭐 하여튼 얘가 2,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 얘가 또 4 될 때를 찾으면 되고 5, 마이너스 1이죠. 더 이상은 정수 안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5개가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게 지금 R이니까 우리는 R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자, 요게 R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활용을 하셔서 R들을 찾아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R부터 계산해보자. B에다가 얼마 넣으면 되니? 1 넣으면 되죠. A에다가 2 넣으면 돼요. 저기다 대입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B에다 1 넣으면 루트 2가 되고, 요거 순서대로 할게요. 루트 2가 되고, 1, 2 넣어봐요. 2가 되겠죠? 두 번째, 3 넣어봐요. 루트 10이 되고, 저기다 3 넣으면 6이고 5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2마사 넣어봅시다. 2마사 넣으면 루트 5분의 4에서 10. 3마이 넣으면 루트 10분의 10. 5 마이너스 1 넣으면 루트 26분의 13. 됐죠? 구하라는 것은 원의 넓이였으니까 R제곱 파이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이 친구는 2파이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10분의 25니까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얘는 5분의 100이니까 20파이가 되겠죠? 얘는 10파이가 되겠죠? 얘는 26분의 169니까 2분의 13파이가 되겠죠? 최대는 20파이고요. 최소는 2파입니다. 두 개 더하시면 22파이. 그래서 답은 2번. 내가 봤을 때 18번은 제시가 하나님 풀지 말라고 내신 거죠. 17번까지는 진짜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18번은 이거는 참 이 연산 자체가 좀 약간 낯선 연산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몰라요. 출제자 의도가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힐 수 있는데 저는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풀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논술형 2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논술형 2번. 뭐라도 쓰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 맞닥뜨리면 뭐라도 써야 돼. 그래서 진짜 근데 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거나 쓰면 다 빵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직선에 접하고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이거를 수식으로 옮기기만 해도 무조건 1점 준다니까. 중심이 얼마고 중심이 그러면 A, 얼마일 거고 직선에 접한다 했으니까 직선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 식만 써도 1, 2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좀 더 낫겠죠. 최선을 다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요거죠. 자, 그럼 잘 봐. 여기는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야. 해석이. 자, 그래서 지금 중심의 좌표를 제가 이게 논술형처럼 쓸게요. 중심을 A,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제 접한다 했으니까 직선 Y는 2X 플러스 5와 접함으로 R은 루트의 5분의 공식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대입하는 거죠. 절대값에 요거 계산하면 몰라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A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6. 네, 이렇게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잠깐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요거를 계산하면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은 R 루트 5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뭘까요? 항등식입니까? 얘를 만족하는 A도 찾고 R도 찾으니까 방정식이죠. 그죠? 방정식.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죠?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뭘 곁들인? 곁들인이래. 흑백 요리사. 2차 방정식. 그 뭐예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뭐겠어? 근이 뭐겠어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1과 A2랑 A3인 거죠. 왜냐면 원의 중심의 X좌표를 A1, A2, A3라는 거잖아요. 맞아? 다시 원의 중심의 좌표들을 A1, A2, A3라 했지.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A라는 녀석이 뭐였어? 중심의 X좌표였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근이 A1, A2, A3였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이건 뭐야? 그린 다음에 얘네들은 꼭지점이 3,-3이니? 하여튼 이렇게 생겼겠죠? 3,9가 돼야 되니까 -3 맞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돼요? 절대값을 씌웠으니 접어서 올려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게 이겁니다. R루트원은 R이 양수라고 했죠? 상수함수죠. 직선입니다. 그러면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3개. 어디밖에 없니?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 얘가 R루트5다. 해석이 되겠어? 좋아. 너가 얼마나 A1, 너가 얼마니 A2, 너가 얼마니 A3. 공통수학원에서 방정식을 해석하는 그게 포인트였던 문제야. 신박하죠? 그러니까 R루트5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3이 올라갔으니까 3이 돼야 되겠죠? 잠깐만. 수식을 잘못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다시 좀 쓸게요. 아, -6이죠. 어우, 이런 실수를. 왠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여기도 -6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좌표가 다시 바뀝니다. 15, -15. 요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접어 올라갔으니까 결국에 R루트5가 15가 된다. R의 값은 3루트5다. 이렇게 R 값을 찾아냈고요. 구하라는 게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R이었잖아요. 그럼 얘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 대칭성 활용하시면 되죠. A2는 어차피 제일 가운데 있을 테니까 3일 거고요. A1과 A3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얘랑 얘를 더한 건데, 얘랑 얘를 더한 거는 중간에, 왜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걸 더한 거는 얘의 2배입니다. 등차 중앙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거 두 개가 얘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더한 게 3의 2배인 6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3 더하기 6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 더하기 3루트5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얘를 수식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R루트5가 되거나 또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6이 마이너스 R루트5면 되겠죠. 둘 중 하나가 정답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을 다 합쳐서 근이 3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 둘 중 하나는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중근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법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중근을 가질 경우를 첫 번째 경우로 보고 얘가 중근을 가질 경우를 두 번째 경우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얘가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을 쓰시면 되죠. 판별식을 쓰시면 9 빼기 6 더하기 R루트5가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R 값이 음수가 될까요? 양수가 될까요?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얘가 3 플러스 R루트5가 0이 돼야 되니까 R 값이 딱 봐도 음수죠. 말이 안 되죠. 모순입니다. 그럼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 판별식 써주면 9에서 빼기 6 마이너스 R루트5가 되죠. 이거 왜 자꾸 이거 마이너스라고 써야지. 그럼 플러스가 되고, 오케이,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이제 0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R루트5가 15가 될 때죠. R은 3루트5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프로 해석 안 하면 수식으로라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A1과 A2라고 했을 때 A1 더하기 A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분의 6이다. 6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중근이 3에서 가지는 중근이니까 A 값은 3이니까 다 더하면 9다.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논술형 2번이랑 18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공통수학 2보다는 1에 약간 좀 힘을 준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기초적인 좀 연산 실력이나 체력들을 좀 길러놔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들도 약간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하여튼 뭐 좋았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